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분기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누가 더 먼저 달려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미 연준에서 10월 29일 FOMC를 합니다. 그때 금리를 0.25%더 낮출 확률이 97.3%에 달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올해 마지막 미 연준 회의를 하거든요. 요때 한 번 더 0.25% 금리를 한 번 또 낮출 확률이 91%가 살짝 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기준금리를 더 내려주기를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금리 낮추고 돈을 풀고자 하는 수요가 지금 차고 흘러 넘친다. 미국만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클이죠. USDC를 지금 하루 만에 2.5억 달러, 한 3,500억 원씩 3번 정도 신규 발행을 합니다. 대천절 맞이,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서클에서 1조 원 이상을 찍어냈다. 물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안팎으로요. 지금 미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도 그렇고 테더나 USDC, 서클사 이런 데서 그냥 하루 지나면 그냥 조 단위로 돈을 그냥 무르릉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당연히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3을 기록했습니다. 이 크립토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실은 비트코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알트코인 있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마켓캡에서 발표하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있습니다. 요게 나름 그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벌써 67인데요. 67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90이요. 이 시즌 인덱스가 알트코인 지수가 90을 찍었다고 이걸 바로 이제 파냐?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더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실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90 찍었다 한번 떨어졌다 또 90 찍었다가 한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사실은 좀 기다렸다 파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앱 순위다. 이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다. 사실 이런 건 매일 이렇게 발표를 하는 지수이고요. 특히 최근의 분위기, 특히 이제 지난 하루 이제 최단기 가장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지수다 보니 이게 지금 이렇게 별 재미없다가도 갑자기 이제 치솟을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앱 순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저기 밑바닥 있다 갑자기 20, 30, 50, 70, 80 그냥 갈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지표가 사실은 최고점을 찍는다고 해도 이제 다른 지표들도 동시에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이제 한 지수 혼자 이제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 고점 지표가 뜰 때 저는 2, 3회 정도 참았다가 분할 매도해서 현금하고 휴식을 하겠다. 이건 제 기준이고 제 목표고요. 사실 익절은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크립토닷컴에서 크로노스 이제 그 코인이죠. 거래소 토큰입니다. CRO 네트워크의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모포와 랜딩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는 랩이 씌워진 코인을 대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지금요.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크라켄, 우리나라 업비트 비썸까지 코인 맡겨놓고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지금 이미 다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중간에 거래소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자 사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2년, 3년, 4년 사실은 지난 한 3, 4년간 한 3년간 강달러, 고금리
그래서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이제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점차 뭐 금리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 그 돈이 도는 속도, 돈을 풀어도 돈이 한 곳에만 모여있으면 경제가 안 좋거든요. 돈을 풀어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쓰이는 또 화폐가 뭐다? 그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존 돈 대비해서 워낙 그 효율성이 좋고요. 수수료도 낮고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대출, 이제 돈 찍기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높은 이자를 고수익을 이제 그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거 알고 거래소에서 지금 뭐 혹시 투자금 부족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뭐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 대출, 규제 완화, 뭐 ETF, 명확성, 뭐 클래리티 법 등등이죠. 이게 뭐 아무리 뒤로 미뤄져도 4분기 올해에는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의 대형 은행이 있습니다. BBVA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싱가포르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럽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누가요? 스페인의 대형 은행이요. 직접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우리로 치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그냥 코인 파는 겁니다. 현재는 비트와 이더 거래를 지원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보니 24시간 코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은행들, 대형 뭐 신용카드 회사들, 증권 회사들 이런 데들이 이제는 기존의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요. 계급장 조금 이제 가리고 거래소나 핀테크랑 이제 필요하면 아쉬운 소리도 하는 거고 이제 계급장 떼고 이제 붙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나 뭐 삼성매니아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뭐 요런 게 이제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뭐 이제 대기업에 대한 선망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가면서 이제 계급장 떼야 돼요. 몸집이 커질수록 이 변화에 적응하기는 솔직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왜? 일반 개인들도 뭐 AI다, 뭐 크립토다,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본인만의 플랫폼, 본인만의 어떤 브랜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디 출신입니다. 저 뭐 스카이 대학 나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저 이것 하나는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각광을 받고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전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시작했을 때 스트래터지 4천만 달러 미실현 손실을 봤다.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팔진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 손실이 확정은 아니지만 뭐 마이너스 4천만 달러 갔는데 지금은 순 자산 가치가 774억 달러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비슷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단위는 다릅니다. 지난 1년간, 2년간 블루칩 코인들을 우량 코인들을 꾸준히 사 모으셨다면 저는 이것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사실은 확신을 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처음에 뭐 미실현 손실, 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할 수 있죠. 뭐 물을 탔는데 그냥 계속 뭐 흘러 넘치고 근데 현재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양전을 했다. 아직 뭐 마이너스인 코인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이제 별 재미는 없겠지만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뭐 한 1년 지나고 하면 한 10억 혹은 어떤 분들 뭐 20억 좀 투자금이 적다면 뭐 5억 플러스가 되시지 않겠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가 모두 현실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건 사고인데요.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군인이 중국인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코인 지갑 있죠. 그 이제 비밀 그 문구를 촬영을 해서 테더 170만 달러를 훔쳤다. 이게 이제 잡힌 거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엄한데 탕진을 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싱가포르 이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 무단 침입을 했고
또 코인 지갑의 시드 문구만 콕 알고 그것만 훔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이 군인 아저씨, 싱가포르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죠. 그 이제 지금 집이 털린 분,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자랑을 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 막 얼마나 지금 뭐 벌어서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고 지금 뭐 팔아가지고 한 2, 30억 벌어서 지금 테더로 갖고 있어. 지갑 하드웨어, 야, 그거 나 지금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평소에 안 했을까요?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훔칩니까? 평소에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심지어 가족분들이라고 해도 뭐 금액 혹은 자랑 이런 건 조금 금지를 하시면 좋겠다. 뭐 회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해봤자 시기 질투고요. 잘 안 되면 이런 대형 사건 사고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또 어디서 제가 뭐 잘 모르시죠. 제가 대신 투자해드리고 뭐 이자를 따박따박 드리기 어마어마한 사기꾼들 또 나옵니다. 지난 11년간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뭐 이제 자식들에게 배워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슬라 주식, 뭐 아마존 주식, 뭐 스타벅스 주식, 뭐 코카콜라 주식들 지금 온도 파이낸스 플랫폼 위에 미국 주식만 100여 개가 이미 상장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달러의 시가총액 주식 시장에서 사실은 온도가 뺏어온 게 맞겠죠. 기존의 증권사, 기존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실은 이거는 굉장히 발칙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이제 수수료를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사실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여기에서도 코인 선물 옵션 거래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내년부터 24시간 선물 옵션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선을 넘어왔죠. 본인들이 주식, 코인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팔고, 뭐 채권도 이제 토크나 해가지고 팔고, 대출도 자기들이 해줍니다. 원래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이젠 코인 거래소에서 대출 다 해줘요. 이자 여기에서 더 주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으면 보상을 코인베이스에서 줘요. 크라켄에서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 금융, 그러니까 뭐 은행이다, 증권사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연중 무휴, 빠른 정산, 저렴한 수수료 이거 없으면 금방 사라질 겁니다.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편의성이요. 편의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은행 앱보다는 예를 들면 카카오톡 아니면 뭐 텔레그램 이런 게 더 편해요. 편해야 됩니다. 토스가 왜 각광을 받았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증하는 거 좀 간편하게 하면서도 또 이제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슈퍼 앱의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전통 금융들은 몸집이 워낙 커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큰 업적들이 다들 있고 이제 그 자산들이 있는데 변화의 속도는 저는 좀 느릴 수밖에 없고 사실 더 유리한 것은 최근에 업비트 네이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합병이 됐죠. 이런 큰 플랫폼, 특히 MZ 세대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배리어가 낮은 플랫폼들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크나 주식 플랫폼 X스톡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텔레그램에 톤, 월렛을 지원을 합니다. 올 4분기에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우리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이라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글로벌 카톡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약간 이제 뭐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습니다. 월간 그 활성화 사용자, 죽은 사용자 말고 활성화 사용자가 이미 10억 명을 돌파했어요. 어디가? 텔레그램. 근데 여기에 지금 뭘 얹힌다고요? 서클 주식, 코인베이스 주식, 로빈후드 주식, 톤 스트래티지 주식 등등등을 지금 이미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이게 너무나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칙 아니야? 할 정도로 전 세계 10억 명 대상으로 잘 나가는 미국의 주식들 그냥 판매 한꺼번에 열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살 거 있으면 그냥 여기서 사. 여기가 제일 편할 걸. 수수료가 제일 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10억 명에게 전자 지갑을 그냥
자동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갑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대량 채택입니다. 모든 빅테크의 플랫폼들은 이런 기존의 본인들의 망이 이제 사용자가 많잖아요. 요 이점을 무조건 살려서 코인판에 입성을 할 거예요.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파일을 이미 지금 이제 그 뭐 카카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뭐 이제 페이스북, 전 세계 뭐 인스타그램, 틱톡 이미 많이 써요. 거기 이제 사용자 수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기존의 다른 쪽에서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이점이 되겠죠. 글로벌 MZ 세대들, 그냥 우리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가 좀 편하냐? 그쪽을 통해서 뭐 코인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팔고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 그냥 거기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블록체인 망을 쓰는 거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게 가는 거고 여기에 각종 토큰화된 자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우수한 망이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 대표적이고요. 솔라나, XRP, 뭐 스텔라 망이 있습니다. 아발란체, 에이다, 헤데라, 스위, 뭐 알고랜드, 뭐 니어 프로토콜, 뭐 레이어 2들도 있죠. 이런 망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여기에 물이 차오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얼로이 X, 여기는 이제 홍콩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폴리곤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MMF 펀드 이제 뭐 이자 좀 많이 주면서 여기 이제 파킹 해놓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MMF 펀드 기존에 이제 뭐 달러나 뭐 홍콩 달러 썼겠죠. 근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망 위에 지금 얹혔다? 폴리곤 망 위에 썼고 지금 보관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맡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폴리곤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트위터를 자주 보는데요. 여기 CEO와 임원진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뭐 거의 뭐랄까요? 그냥 뭐 죽을 각오로 지금 뛰어들었다라는 저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특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망, 결제망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인도 그 대표진이 있죠. 그 다음에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뭐 TPS를 5,000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IMX라고 하는 게임, 이더리움 레이어 2와 또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망이 꼭 뭐 결제망으로만 쓰이는 거 아니고 뭐 게임 쪽에서도 쓸 수가 있다. 뭐 계속 파트너십을 하고 또 블랙락의 저 스큐어타이즈입니까? 이제 블랙락에서 그 나타난 비들 펀드 같은 거 토큰화해서 그 망으로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또 폴리곤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폴리곤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 저도 역시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팍팍 튀는 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갈아타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더리움 투자회사 FG 넥서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어타이즈 블랙락이랑 협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랑 협력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자사 주식을 이더리움 망 위에서 토큰화한다.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이거예요. 토큰화 주식이 기존 주식과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져가고요. 이게 미국 상장사 중에 최초로 배당주를 토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는 주식을 토큰화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의미가 커요. 사실 워런 버핏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글이라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 우리 레전드, 정말 전설 중에 전설 투자자인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배당이 없는 자산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워런 버핏은 그래서 금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뱅가드 창업자 예전에 그 이제 대표가 나와서 비트코인 그거 뭐 이자 주는 거 아니잖아. 비슷한 맥락이에요. 존 버글 그 창업주는 예전에 배당 없는 주식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지 않는 거다. 이건 뭐 나쁘다. 별로다. 그리고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그것을 그대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로 가져가는 투자가 좋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스테이킹 ETF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비트코인 ETF 어마어마하죠.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트는. 근데 그 말고 배당을 비트코인 ETF에서 아직 우리가 받을 수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근데 스테이킹,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치, 에이다, 헤데라, 스위 얘네들 다 뭐 줍니까? 이자 주거든요. 스테이킹.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맡겨놓으면 그 네트워크의 시큐리티도 이제 보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거 사람들 많이 몰려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전부터. 앞으로도.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배당을 주는 주식들, 얘네들 토큰화해서 팔면 또 기관들 들어와요. 그리고 전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개인들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뭐 우리 다 카톡 깔려 있고 텔레그램 있고 편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거 한다면 이거 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작이지만 방향성은 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유튜버가 이건 이제 4분기 가격 예측이 되겠습니다. 9월 이제 비트코인 9월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을 때 올해 이제 뭐 마이너스 같지만 여전히 플러스 5% 지금 그 이상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4분기의 수익률 과거에 봤더니 슈퍼 상승장이더라. 2015년 보니까 플러스였을 때 4분기 수익률 81%, 2016년 58%, 2023년 57%, 24년 47%.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40%, 50%, 심지어 뭐 70%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인모탈. 뭐 이 사람 주로 이제 그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냐? 20개의 온체인 꼭지를 나타내는 시그널, 지표를 색깔로 나타냈습니다. 현재 보시면 밑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갈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때 붉은색 혹은 하얀색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여전히 갈색에 머무르고 있다. 비트코인 지금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 꼭지라고 하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분기 뭐 본인의 일을 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상승만 외칠 때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벤저민 코인입니다. 이분은요, 참고로 가격 예측은 조금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가격 예측을 그렇게 뭐 잘 맞췄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저는 전문성은 어디에 있냐?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적중률은 과거에 생각보다 높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몇 주간 극단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좀 떨어져 있죠. 이게 더 올라서 한 60%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 알트코인 입장에서 보면요. 알트 시즌 오릅니다. 알트코인 올라요. 근데 10월 달에 비트코인 킹 왕짱이 먼저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살짝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트가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알트 대신에 비트코인에 더 전 세계 각광이 먼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코인은 지금 알트코인 거의 안 들고 있어요. 거의 비트맥스에 가깝습니다. 그거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 한 10월 달에 이제 치고 나간다면 알트 폭등은 뭐 11월, 12월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뭐 심지어 내년 갈 수도 있겠구나. 이 벤저민 코인은 올해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을 것으로 일단 뭐 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피크를 찍는다면 알트코인은 그 뒤에 살짝 뒤쪽으로 좀 밀리지 않겠냐. 뭐 요렇게 전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뭐 이렇게 쉽게 수그러들질 않아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더니 이제는 금채구라는 기업들까지 이제 뭐 주가가 지금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요. 금값이 진정이 돼야 돼요. 금값이 진정하면서 그 이제 무게중심이 비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2번, 3번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갔습니다. 대략 한 2달 차이가 났었고요. 비트가 출발을 해주면 일단 큰 형님 가면 그 다음 두 번째 형님 이제 그냥 그 출발선에 있다가 이더리움 이제 치고 나가줘야죠. 그 다음에 뭐 라지캡, 미드캡은 이제는 뭐 이제 전부 다 토탈 사커처럼 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갈지는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미들캡, 스몰캡보다는 라지캡 위주로 금액을 쌀 때마다 꾸준히 올려가는 게 쌓아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3개월을 위해서 지난 3년 기다리셨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특히 가족분들과 좋은 추석 명절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